그래서 뭐 일기 신도시 아까 뭐 500%라든지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당긴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만의 혜택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데 그래서 좀 넓혀는 놨잖아요. 네. 네, 넓혀놨는데 아까 부천 얘기도 해주신 것 같고 네. 뭐 기타 지역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바뀌고 앞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중심으로 한 500%라고 하면은 이런 지역은 뭐 소위 그냥 주택 아니고 아마 복합 용도 스타일로 아마 변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역 뭐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기여할 분위기도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좀 반기죠. 그쪽에도 또 컴팩트 시티도 좀 있잖아요. 네, 김포는 컴팩트 시티가 네. 있고 어쨌든 계속 그 적경 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피해를 봤던 지역인데 이제는 좀 김포시가 최근 2월 1일에 이제 정부 발표에 따라서 50만 대소 충족해서 이제 대도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신도시 외에도 자기들은 택지에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같은 지역에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이 되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이 혼재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부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차별 또 논란이 가끔씩 일고 있는 건데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사업 방식과 진행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한 단지가 있고 그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도 사업 방식이나 속도에 관한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그러니까 주민 간의 갈등도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같은 구역 내 주민 간의 갈등하는 중재하는 기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특별법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만 이렇게 특혜주는 정비 방식이 또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구역에 정의된 규제와 특별법을 통해 적용된 규제 차이가 좀 커서 그런 건데 일기 신동에 어쨌든 이 신도시 견해가 발의된 특별법 6개 정도 좀 달하는데 모두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라서 이때 발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원도시는 주변 노후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계속 일그렸던 거라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인 것이 많이 가미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도로 하나 두고 또 특별 정비구역하고 기존 정부의 규제가 차이가 좀 클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을 종주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특별법에서 어쨌든 개발을 해요. 근데 진짜로 보면 돈이 없으신 분들은 개발하는 게 원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돈이 있어야 그것도 머니가 있어요. 시드머니가 있어야 개발해서 자기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돈이 없으시면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냥 나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뭐 지금 금리가 상당히 올라오는 시점에서 나라가 아니면 금융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어쨌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정부가 어쨌든 법을 바꿔서 다시 개발, 물론 겉으로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다시 정비한 것, 안정적인 부분에 안전을 추구하는 부분에 상당히 좋겠지만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시면 또 이웃사촌 이런 거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헤어지면 엄청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정부에 의해서 내가 쫓겨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니까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실질적인 대안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사회부에 좀 있으셨죠? 네, 있었습니다. 느낌이 사회적인 문제를?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올리면 진다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다들 자기만의 애환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나라라면 법을 세워서 뭔가를 이렇게 다시 바꾼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게 나라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그 문제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네. 우리 그 소장님께서는 또 분야의 또 전문가시니까 이 뭐 경제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 부동산 보는 또 본인의 또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이 특정 지역에 대한 그 혜택에 대한 시선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뭐 사견을 좀 주신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사실 특히 시비는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뭐 범위가 좀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사실 양천구에 있는 목동을 해주면서 양천군에 있는 목동이 아닌 다른 재건축 단지는 우리랑 쟤네랑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쵸. 라는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럼 분당은 해주면서 뭐 성남에 있는 조금 동떨어진 물론 법률을 잘 보다 보면 이번에 안 나온 게 그 연접 지역들을 포함시킬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좀 모호해요. 그럼 분당이랑 붙어 있는
계획도시는 아니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좀 동떨어진 애들은 또 빠져나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정비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다 동일하긴 한데 얘네만 특별하게 뭔가 더 주고 얘네는 안 주고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용적률 500%도 그렇죠. 역세권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우리 다 혜택을 주는 줄 알았더니 나는 덜 줘라고 하면 분명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금 저는 이게 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주민 갈등도 주민 갈등인데 정부가 이 갈등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저는 이미 이 보도 자료에서 느껴졌어요. 조금 그래요? 갈등이 보여져 있다. 아, 뭐냐면 해결책 중 하나가 너무 과도한 사적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부 체납이라든지 공공성을 위한 약간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멘트들이 있었어요. 박혀 있던데요. 딱. 예. 그렇게 돼 있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대표적인 사례를 공공재건축으로 들어요. 이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온도 차이가 확 달라졌었거든요. 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원해하면서 우리도 지정해 주세요 하면서 나간 지역들이 되게 많았었지만 네. 근데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한번 뭐 상담 받아보겠다. 네. 뭐 그랬더니 막 조합장 갈아엎겠다고 주민들이 난리치니까 오우 신청서 냈다가 막 빼고 나 설명서만 잠깐 가려고 하는데 네. 막 난리치고 그게 바로 뭐냐면 둘 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건 있어요. 근데 공공이 붙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익적인 측면을 위해서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사항들이 막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결단적으로 이제 갈린 것 중 하나가 저는 부담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용적률을 500%를 줬어요. 절반 뭐 정부 가져가는 거 아니면 기부 체납으로 가져가는 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도 250을 더 가져갔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웃긴 게 초과이익은 이 전체적인 이익을 그대로 보고서 이것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고 그럼 우리는 재건축 돈 들여서 했더니 세대수만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임대주택만 늘어나고 쾌적하지도 않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공공재건축이죠. 그래서 공공재건축은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대부분 참여를 안 한 게 공공재건축의 현실인데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용적률 500%를 준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가장 고질적인 얘기 중 하나가 두 번째는 사실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구만 2배로 불려버리게 되면 당장 학교 과밀학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공원을 어떻게 더 늘릴 거고 거기 있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인프라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광역적으로 지정하는 예전엔 뉴타운 느낌이 재건축판 뉴타운처럼 뭔가 광역으로 묶겠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뭔가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지 기부 체납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저는 여기서 적어도 최소한의 이제 공공성을 확충하려고 하면 기부 체납 선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 뭐 조금 공원을 만든다든가 네. 도로를 넓힌다든가 뭐 공공시설 넣는다든가 그 정도만 돼도 뭐 안타깝긴 해도 좀 아깝긴 해도 그래도 내 앞마당에 공원이 생기고 네. 내 앞마당에 동사무소가 또 생기고 네. 학교가 신설되고 이러면 주민들도 납득할 수라도 있는데 돈으로 뜯는 거는 납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왠지 이거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거부감이 정말 강한 게 이게 돈으로 환수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대로 있는데 또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특별법에서 또 이거를 갖다가 걷어가는 게 있게 되면 이게 막상 역세권의 용적률 500%를 준다 하더라도 계산해봤을 때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인기 영합적인 약간 2024년도 총선도 있고 뭔가 이제 우리도 뭔가 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진짜 진행되고 안 되고는 우리 알 바 아니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이 법이 없었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재건축 갈 사람 재건축 가고 리모델링 갈 사람 리모델링 가고 그냥 우리 안 할 걸 안 하고 이러면 됐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들쑤시다 보니까 다들 간다 가자 하면서 뭐 개발 심리만 해놨다가 막상 보니까 아니고 그럼 비대위들 또 나타나고 돈 없다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정무적으로 제가 간단히만 얘기했는데 상당히 고도의 수를 뒀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요번에 국민의힘이 시장이 됐거든요. 계속 민주당이 했다가.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나 이쪽 부분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쪽이니까 정부 여당 쪽에 봤을 때는 뭔가 판을 바꿔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문재인 정권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부동산 쪽에서 잘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게 정책이 좀 반영되려면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풀어줘서 이 총선을 두고서 염두에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이나 권한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여당 쪽에는 또 지역 국회의원이 다시 되면 정부 여당 함께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아젠다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도 좀 빨리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